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2021년에서 2022학년도 기준 미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현장 실습 중인 한국 유학생 수는 47,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K피플에선 이 가운데 한 명을 만나봅니다. 최여경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여경 학생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UCSD 재학 중인 최여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현재 3학년이고요. 예. 제 전공은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전공하고 있고요. 네. 부전공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UCSD면은 UC 샌디에고. 네, University of California, 샌디에고 예, 재학 그리고 중입니다. 경제 경영. 네, 경제 그리고 경영. 부전공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네. 네. 언제 유학을 오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네. 네, 고등학교를 한 반년 정도 다녔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을 오게 되었고 미국 고등학교는 4년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1학년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 미국 고등학교 4년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요? 아니요, 저 혼자, 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언니랑 같이 기숙사 오.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저는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언니는 이제 기숙사 학교에 남고 저는 따로 이제 호스트 패밀리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네,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것도 혼자서 유학을 오게 된 건 부모님의 결정이었어요? 아니면 본인 결정이었어요? 저는 보통 많은 유학생들이 부모님 결정에 따라서 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결정을 내린 거긴 해요. 제가 원인 중 하나가 네. 이제 제가 사립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제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다른 애들처럼 이제 가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이제 예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상 학교에 가면은 딱히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래도 또 내신은 또 잘해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잘 보여야 되고 해서 수업을 잘 듣고 있다가 계속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배우자 하면서 이제 네. 그러다가 유학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교육제도 아래서는 내가 성장보다는 훨씬 더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 같은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자유로운 미국 교육을 선택을 하게 됐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여기 와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와 학업을 두 가지를 다 따라가야 될 텐데 교육 과정이 이제 한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땠어요? 그렇죠. 힘들지 않았어요? 네. 일단 가서 느낀 게 정말 한국에서 기존 저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한국 대학 입시랑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많이 헤매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 왔을 때 1년 동안은 제가 그러니까 유학을 원래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회화도 잘 안 됐었고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도 잘 안 되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계속 시도하고 계속 듣고 뭐 말하려고 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한 3, 4개월 안에 그래도 적응은 한 것 같아요. 네. 대학 입학 과정은 어땠어요? 사실 이 대학교 입학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부모의 역할이 절반이잖아요. 여기서는 혼자 그러면 모든 과정을 다 진행을 한 거예요? 보통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학원이나 네. 다른 학원들 도움도 많이 받는 네네.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원들 도움 말고도 일단 자기가 해야 하는 게 몫이 조금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미국 입시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에세이를 네네네. 이제 자기 소개서 같은 거를 또 글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남이 직접 자신의 이제 인생 얘기를 써줄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또 혼자 해야 할 몫이 많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대학 입시할 때 정말 중요했던 게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해가지고 그냥 학교 수업 말고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클럽 활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중요한데 네. 그것도 이제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본인이 해야죠. 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UCSD, UC 샌디에고 지금 경제 경영을 선택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제
경영 쪽을 가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나는 문과를 가야지라는 네. 생각이 좀 강했어가지고 네. 그 문과 중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내가 정말 뭐 원하는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은 경영이 도움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저는 경영 쪽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경영만 따로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 경영 경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경영 경제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입학 과정에 유학생으로 좀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좀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은 성적이 있어도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애들한테 더 이제 더 조금 더 가산점 같은 거? 가산점 가산점이라고 조금 하시면 좀 더 그렇고. 조금 더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요. 유리하다고. 네,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시안 비율로만 봤을 때는 네. 그 대학교마다 이제 마이너리티를 이제 조금 더 원래는 마이너리티를 조금 더 감싸주려고 하는 소수자들 그런 네, 좀. 소수자 우대 정책이었는데 이게 아시안 비율은 아시안들이 좀 공부를 좀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여기도.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시안들은 그 퍼센트가 오히려 더 작은 거예요. 성적만을 봤을 때 아시안들은 성적을 조금 더 높게 받아야 되고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불리했던 것 같아요. 아시안에다가 이제 또 유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저한테 대학 입시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 1학년 생활 어땠어요? 저는 정말 제 학년이 살짝 조금 안 좋았던 게 일단 제가 1학년 입시하자마자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요. 그 학교 못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아예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네, 새벽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아이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동안에는 또 멀리 있다 보니까 막상 학교에 온 기분도 안 들고 해가지고 딱히 동아리 활동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수업만 듣고 새벽에 수업 듣고 낮에는 그냥 자고 있고. 야, 참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참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의 그 어떤 자유나 어떤 그런 걸 하나도 못 느껴봤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살짝 아쉬웠던 게 원래 1학년 때 좀 많이 놀고 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2학년에 이제 다시 학교 돌아오고 네. 그래도 네, 즐길 거 많이 즐기고 놀 것도 많이 볼 것도 많이 보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 이제 대학교 이제 친구들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 좀 비교해 본다면.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 비교해 봤을 때 그냥 학업 이런 거에서 살짝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 책임감이 조금 더 강하다. 강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왜냐면 주도적으로 자기 네, 학업에 임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인턴십이나 뭐 이런 거 찾는 것도 학교에서 도움을 주긴 하는데 학생들이 거의 직접 다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네, 보통 네, 미국 학생들은 조금 더 자기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뭐 그런 친구들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또 그 뭐 수업도 네네. 필수 참여를 해야 네네네. 된다거나 뭐 네. 그래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봤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필수 참여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필수로 참여 안 해도 되는 수업이 꽤 많아요. 그랬는데 이제 수업을 참여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조금 더 책임감이 많은. 공부 물론 이제 한국 대학생들도 공부를 요즘 열심히 하지만 미국 대학생들도 굉장히 대학 가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가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과별로 되게 다르더라고요. 뭐 특히 뭐 엔지니어링 쪽은 거의 휴일도 없이 그냥 매번 일하고 있고 저도 이제 매번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실습을 하거나 뭘 경험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과제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제량이. 네, 정말 글 쓰는 수업도 너무 많고, 네. 읽어야 될 책 분량도 많고. 네, 책 분량도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늘어나는데, 네.
한국 대학교에 비해서 과제 분량 같은 거를 좀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정확히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학생들이 뭐 이제 뭐 과제 다 하고 자주 놀러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자주 뭐 놀러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학기만 해도 수업을 많이 듣기도 했었지만 과제가 너무 좀 많았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거의 밖을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미국 대학 생활은 낭만이란 단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네요.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유학 생활 전반적으로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 어떤? 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 되게 특히나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할 때 한국에 있으면은 뭐 네. 가족들이랑 있는다 하면은 이제 네. 아플 때 뭐 투정도 부릴 수 있고 네. 아니면 또 병원을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미국은 병원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병원도 자주 못 가는 와중에 네. 잘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네네.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한번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예. 네, 그 차 사고 난 상대방도 학생이었는데 네. 그 학생은 이제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네. 이런 상황 설명하는데 저는 딱 이제 전화할 때가 막 보험사밖에 없다든지 그럴 때 약간 좀 살짝 서러웠던 것 같아요. 네. 유학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충당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서 이제 그러니까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F1 비자 학생들 같은 네. 경우는 정말 제약이 많은 게 학교 말고서는 일을 못 해요. 따로 네, 허가증을 받지 않는 한 네.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집세랑 물세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물가가 네, 비싸기 비싸니까.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는 네, 그래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많이 아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유학생 애들이 조기 졸업을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졸업할. 네. 그게 이제 학비를 덜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도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의 하나인데 여경 씨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세요? 저는 동아리 조금 저한테 학업적으로 약간 도움이 되는 거,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 좀 하고 싶었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학교 투자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졸업하신 분들 쪽에서 직접 기금을 받아서 네,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은 좀 많이 났어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네.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건 이제 직접 투자라든지 어떤 투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좀 익히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회사들하고도 좀 이렇게 접촉할 수가 있는 그런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또 동아리 활동하면 좋은 게 이런 네.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졸업했던 선배들이랑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할 그런 시간도 마련해주고 네. 또 네, 그거 외에도 뭐 이런 조금 더 그 직업과 조금 더 연관된 그런 활동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동아리에 한국 유학생들도 많고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국 유학생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줘요, 선배들이? 보통 저희 선배들이 와서 친구들 다 모아두고 이제 네. 그 직업 관련해서 아니면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여경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적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여경 씨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 그런 것도 있어요, 선배들한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배들 중에서도 또 유학생 비자로도 가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네.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
되게 유용한 웹사이트도 많이 알려주시고 해줘서 네.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학년을 마치게 되는데 지금 여경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아무래도 취업 같습니다. 취업이요? 네. 네. 네, 어떤 쪽으로 이제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원래 이제 경영 경제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 동아리도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투자은행 쪽으로 갈까 하다가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직업 자체도 힘들기도 하지만 일단 들어가는 길 자체가 살짝 힘들어가지고 제 생각은 그냥 뭐 굳이 투자은행 아니더라도 뭐 비즈니스나 파이낸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네네, 미국에서요. 근데 유학생은 졸업 뒤 이제 전공과 맞지 않는 데는 이제 사실은 일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전공이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면은 또는 아니면 이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여경 씨를 관심이 있어 하거나 아니면 또 여경 씨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데는 좀 취업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투자나 어떤 이런 경영 쪽으로만 한정 짓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경영 경제만 전공을 계속 부전공 없이 그냥 전공만 하고 일찍 졸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부전공한 게 취업이 그쪽이 조금 더 쉽다고 들었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서 취업하는 길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전공을 하게 된다면은 복수 전공인가요? 부전공인가요? 어떻게 봐요? 부전공인데 저희 더블 메이저라고 해서 복수 전공도 따로 있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전공으로 일단 늦게 제가 결심을 해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복수 전공 이른바 이제 두 개의 전공을 한다면 졸업도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까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미국에서 취업을 하시는지, 한국에서 취업하실 생각은 아예 없으신지.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도 일단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또 오래 살아왔으니까 한국에 가면 솔직히 재밌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한국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급여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미국은 오히려 자신이 성과가 좋으면은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것보다는 약간 단체적인 게 강해서 그런 건 많이 없다라고 들었어서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미국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주변 친구들을 보면 취업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일단은 미국 학생들만을 얘기하자면 취업은 정말 쉽습니다. 인턴십도 정말 쉽게 구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회사들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학생들은 취업난이 조금 더 심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분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어떤 신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끼리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 비자가 그러니까 영주권이 나오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결혼하는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도 약간 장난삼아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막상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이나 뭐 비자를 제때 안 주는 회사들도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긴 하죠. 여경 씨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지금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대학생을 하고 있고, 6년 동안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입해서 얻은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본다면은 어때요? 이 좀 수지타산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대학생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4년과 대학교 4년 이제 일단은
한국 학비, 미국 학비가 한국 학비보다 거의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그래서 이게 비록 미국 취업이 아무래도 쉽다고는 하지만 가끔 그 회의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학비가 계속 너무 많이 나가고 생활비도 네.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럼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네. 6년 전의 시점으로 간다면은 네. 그래도 미국을 선택하실 거예요? 미국 유학을? 6년 전으로 더 간다면 네. 그래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앞으로의 이제 기회를 보고 생각을 하는 네. 건가요? 기회도 그렇고 기회 말고도 제가 그냥 제 자신으로서의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생각도 많이 변하고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그 금전적인 걸 떠나서 제가 약간 새로 외진 곳에서 저 혼자서 뭐 해본다는 그런 거에서 조금 많이 성장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 대한 보상. 그렇죠. 요즘 그 MZ 세대, G 제너레이션 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에요? 일단은 제가 이제 친구 주변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우리가 MZ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란 무엇일까 했을 때 일단 가장 제일 먼저 나온 게 워라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본인은 워라벨은 아닌가 봐요. 저는 조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조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네, 좀 더 일을 좀 더 열심히.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야. 게 있긴 해요. 네. 이 방송이 본인 홍보처럼 작용이 될 수가 있겠군요. 어떻게 해죠? 그러니까 워라벨, 그러니까 일하고의 여가의 어떤 균형. 네. 네, 특히 이제 그 여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생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놀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혼을 해서 이제 2세를 낳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MZ 세대 같은 경우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세요? 네, 그쪽 그 기성세대 쪽에서는 소극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서는 그게 정말 정말 그게 평범한 거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MZ 세대도 워낙 폭이 넓긴 하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새로운 걸 많이 접했을 시기잖아요. 네. 새로운 미디어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뭐 다른 데서의 문화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 좀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하면서 굳이 이게 딱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평균이 된 게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가 이제 그게 평균이 됐다. 네, 그게 평균이 된 것 같아요. 미국 대학생들 이제 또래들 거기도 역시 G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친구들은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네. 또 비슷하게 그 기성세대들이 Z세대들은 별로 네, 예, 약간 쟤네들은 왜 저럴까 그런 것도 네 여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네. 그 기성세대와 그 MZ세대 갈등 중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일단은 약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살짝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MZ 세대는 일단 보여질 게 많고 보이는 게 많고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또 봤을 때 살짝 조금 더 금전적으로나 삶이나 시간 쪽 이런 여유가 조금 더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막 회사 그런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MZ 얘네 왜 이러냐 그러면서 올라오는 게 이제 이 단체 생활에서 왜 이렇게 어긋나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런 게 보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간적 그런 금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단체를 챙기기보다는 나 먼저 챙기고 보자라가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MZ 세대 때는
일단 여유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나 먼저 챙기고 보자. 거기서 이제 개인주의로 갔는데 이제 기존 기성세대들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다 돕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왜 너희는 그러냐. 그래서 거기서 서로 살짝 이해가 안 가면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경 씨나 여경 씨 주변 친구들이 기성세대는 혜택받은 세대, 그 여경 씨 세대보다도 훨씬 더 혜택받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혜택받은 세대라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거를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노력에서의 기회가 보장되는데 지금 조금 더 여경 씨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다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거의 취업길이 바로 열리셨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길이 안 열리니까 우리 정말 많은 친구들이 대학원까지 생각하고 있고 박사학위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또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청춘은 이렇게 다 공부와 학업에 날라버리고 이제 네. 낭만의 니은자도 못 받고. 네. 그래서 약간 어렵네요. 억울해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10년 뒤에 여경 씨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뒤에 일단 제가 미국을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네, 일단은 미국 취업에서 회사에서 아마 그래도 조금 약간 이직도 하면서 네, 안정적인 자리. 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혹시 2세나 이런 것도 그 미래 플랜에 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아예 플랜에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제가 우선순위를 여러 개는 뒀는데 네. 일단 뭐 커리어나 뭐 경제 이런 거를 좀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거는 밑으로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더라도 일단 일이 중요하다. 조금 저는 욕심이 살짝 그쪽으로 조금 더 있습니다. 네. 예. 최여경 씨를 뽑는 분들은 아마 판단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여경 씨처럼 나는 좀 더 미국 교육이 마음에 든다. 여기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자녀를 또 준비시킬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저는 일단은 유학하는 거는 삶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서 이렇게 적응을 한다는 것이 네.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뭐 드리고 싶은 어린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일단은 너무 겁내지는 말고 최대한 나가서 뭐든 정말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뭐든 더 하려고 해보고 조금 더 뭐든 해보려고 하고 네. 또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을 조금 더 일찍 해가지고 네,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네. 부모님들한테는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자금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렇긴 하죠. 네. 정말 근데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초과된 케이스라고. 저 예산 아니긴 해요. 딱 그 정도 아마 수준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네. 딱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딱 그 정도긴 한데 이제 네. 처음 또 올 때는 또 뭐 하다 보면은 뭐 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일 처음 왔을 초기 비용이. 네, 정말 네, 금전적인 거는 정말 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중간에 힘들어서 또 돌아가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고 네, 그런 경우에는 그것까지 한번 조금 더 고려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경 씨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뜻한 바 이루시고 10년 뒤에는 우리 한번 좋은 분위기에서 밥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